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니터, 아니죠, TV죠. TV는 제 옆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올레드 48인치입니다. 올레드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이제 가장 작은 사이즈입니다. 48인치.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니터용으로 나온 올레드, 가장 유명하게는 48CX라는 모델도 잘 알고 계시죠. 물론 이제 내년에는 42인치급의 올레드 디스플레이가 출시 예정으로 확정되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는 있는데요. TV 쪽에서 가장 작은 올레드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48인치 모델 중에서 가장 엔트리급 모델입니다. 네, 올레드 48A1 ENA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게임하시는 분들께서도 이제 많이들 좋아하셨고, 모니터 쪽에서 48CX 모델을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48CX가 가장 좋겠습니다만 48CX의 한 3분의 2 또는 그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대에 포진한 올리드 디스플레이인 이 올레드 48 A1이라는 모델은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와줄까 하는 좀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올레드 48A1은 모니터로 쓰기는 좀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한번 좀 궁금함에 이 모델을 제가 직접 한번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 보았는데요. 일반적인 그런 모니터로서 사용하시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화 감상을 하신다든지 컨텐츠 소비를 하시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TV를 위해서 별도의 이제 거치대까지 사용을 해가지고 제 책상 앞에다가 놓고 주로 이제 좀 사용을 한 2달에서 3달 정도 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하면서 느낀 바로는 크게 문제 없이 모니터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엔트리 모델답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인터페이스 포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HDMI 포트 딱 3개 있습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 포트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라리 USB Type-C 얼터너티브를 지원하는 썬더볼트 단자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HDMI 포트 3개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안테나, 지상파 안테나를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유선 랜, 오디오 쪽에서는 이제 광 포트가 있고 USB 입력 2개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런 텔레비전 모델을 모니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OSD 세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올레드 48 A1 엔트리급 모델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리모컨도 참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용성이 그렇게 딱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이 리모컨을 사용을 해서 텔레비전의 세팅을 좀 변경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의 메뉴로 이렇게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면은요, 설정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 모드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 모드에서 좀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시면은 전체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전체 설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가신 다음에 전체 설정에서 이제 화면으로 가셔야겠죠. 전체 설정에서 화면으로 가시게 되면 모드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드 선택 부분 쪽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선명한 화면이 있고, 기본 화면, 에코 절전, 그 다음에 영화 맞춤, 스포츠 맞춤, 게임 맞춤, 필름 메이커 모드, 그 다음에 전문가, ISF 전문가 모드는 2개가 있습니다. 밝은 ISF 전문가, 그 다음에 어두운 ISF 전문가 모드가 있는데, LG에서 나오는 텔레비전은 LCD가 됐던 올레드가 됐던요, 어떤 모델이 됐던 간에 LG에서 나오는 텔레비전은 ISF 전문가 모드를 사용하시면 기본적으로 레퍼런스에 거의 잘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고 쓰시면 되는 모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ISF 전문가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ISF 전문가 모드가 2개가 있네요. 2개가 있는데 ISF 전문가 모드 어두운으로 선택을 하고 제가 이제 실측을 해봤더니 색역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을 하시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데, 그래서 ISF 전문가의 밝은 공간 낮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올레드 밝기를 줄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환경에 맞는 밝기로 줄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색역의 손실은 입지 않고 고품질의 화질 그대로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ISF 전문가의 이제 밝은 모드로 설정을 했고요. 이렇게 모드를 설정한 상태에서 화면 비율이야 건드릴 거 없겠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자 고급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사용자 고급 설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밝기를 조절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밝기 쪽 부분에 있어서 올레드 픽셀 밝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까지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이 사무실 환경에서 쓰기에 딱 좋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또 이게 25로 설정된 게 밝으실 수도 있고 어두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 이 올레드 픽셀 밝기를 조절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OSD 메뉴를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하실 때 이제 모니터로 사용하신다. 올레드 텔레비전을 모니터로 사용하실 때 몇 가지 더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지원 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고객 지원 쪽에 올레드 케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올레드 케어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케어 화면 설정이 있고 디바이스 셀프 케어, 올레드 패널 케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이 케어 화면 설정은 제가 일단은 꺼짐으로 놨습니다. 얘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TV 디스플레이가 어떤 컬러나 밝기를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화시켜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꺼짐으로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셀프 케어 쪽 부분에 있어서도 절전 모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 절전 모드도 꺼짐으로 두었습니다. 절전 모드도 그냥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게 끄지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올레드 패널 케어로 가보시게 되면은 이 올레드 패널 케어 쪽에 이제 화면 미세 이동 요 부분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로고 밝기 조정이라든지 어떤 케어 추천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꺼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 미세 이동은 켜져 있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로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화면이 움직이느냐 그걸 눈으로 느끼지는 못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요 정도는 켜놓고 쓰셔도 된다 정도로. 그래서 뭔가 이 올레드 디스플레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버닝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텔레비전에서는 버닝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적인 영상을 안 보시잖아요. 정적인 영상 상당히 계속 동적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텔레비전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만약에 이 상단에 이렇게 KBS, YTN 이렇게 로고가 이제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로고 밝기를 조절해 주는 게 바로 이 로고 밝기 조정 메뉴고,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시면은 사실 버닝 문제에서 상당히 좀 자유로우실 수 있거든요. 상당히 다양한 버닝 예방 대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화면 미세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픽셀 구간이 계속해서 밝게 고정되어 있다, 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걔를 이동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조금씩 사용자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동시켜 가지고 버닝을 예방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얘를 모니터로 사용할 때입니다. 모니터로 사용할 때는 동적인 경우보다는 정적인 경우죠. 지금 제가 이 뒤에 유튜브의 메인 페이지를 띄워놨는데 지금 뒤에 있는 이 유튜브 메인 페이지가 계속 정적으로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저 부분만 계속 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방해 주는 기능들이 이제 이런 올레드 케어와 같은 기능인데, 대부분은 다 밝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그래서 특정 구간에 이렇게 정적인 화면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경우, 그런 부분들을 버닝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기능들을 다 꺼버렸습니다. 다 끄고 그냥 제가 보고 싶은 밝기 그대로 정적으로 유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냥 요 화면 미세 이동 하나만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올레드 패널 케어를 전부 다 해제하셨다 하더라도요, 궁극적으로 이 올레드 하드웨어 상에서 ABL이라고 하죠. 오토매틱 브라이트니스 리미팅이라고 해서 버닝 예방을 위해서 자동으로 밝기 조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적인 화면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경우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시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듀얼 모니터로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제가 이제 세컨 모니터로 이 모니터를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떤 변화가 없는 경우, 정적인 화면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에 자체적으로 밝기가 떨어집니다.
네, 전체적으로 밝기가 떨어지고요. 제가 또 이렇게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또 밝기가 원상태로 복구가 되고요. 그래서 모든 올레드 케어 기능을 다 해제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ABL이 작동한다. 네, 오토매틱 브라이트니스 리미팅이 작동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모니터로 이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려면은 올레드 케어 기능들 몇 가지는 좀 해제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해제해야 되는 기능들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드렸고요. 제 블로그는 요 밑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설정은 사용자 고급 설정에 밝기 쪽 들어가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자동 명암 보정 꺼짐으로 놨습니다. 최대 밝기 설정도 꺼짐으로 놨고요. 그 다음에 감마 2.2로 놓으시는 게 맞고요. 블랙 레벨은 뭐 자동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 눈이 편한 영상 꺼짐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다 하셔야지 모니터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건드리는 거 싫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네, 해제하시고, 자, 상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생농도 50으로 놓고 블루라이트 감소나 뭐 필름 메이커 자동 실행 이런 기능들 전부 다 해제하고요. 색 표현 범위는 확장으로 놓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측정된 결과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색역 부분은 DCI P3 커버리지 기준으로 95%에 가깝게 아주 잘 제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커버리지가 95%인데 볼륨 기준으로는 102%가 나옵니다. 커버리지랑 볼륨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요, 네, 아주 정확한 컬러를 그 레퍼런스에 맞는 컬러를 보여줄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요, 커버리지는 95%예요. 근데 볼륨으로 막 120, 130 나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레퍼런스와는 다른 컬러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더 비비드하게 더 채도가 과장되게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톤 제한 특성, 중간 톤의 밝기 역시 아주 준수하게 제가 지금 2.2로 설정을 했잖아요. 2.2에 맞추어서 보여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지금 맥북이랑 텔레비전을 모니터로 이렇게 지금 HDMI 케이블을 연결을 한 상태에서 맥북의 설정에서의 컬러 프로파일은 디스플레이 P3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맥북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파일이죠. 별도의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디스플레이 P3 프로파일을 선택을 한 후에 컬러 정확도 한번 보시죠. 이 정도로 정확합니다. 네, 이 정도로 캘리브레이션 프로파일링 별도로 필요 없이 그냥 디스플레이 P3 프로파일을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셨을 때 이 정도의 정확도를 얻으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윈도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디스플레이 P3 프로파일을 등록하신 후에 사용을 하시면은 컬러 매니지먼트를 적용하는 그런 어도비 포토샵과 같은 인디자인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여러분들이 정확한 컬러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본 디폴트 우리 ISF 전문가 모드에서 디폴트 색온도는 6400K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레드 48 A1 엔트리급 모델 여러분들이 80만 원대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는 올레드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올레드 디스플레이를 모니터로 사용을 한다. 네, 모니터로 사용을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모니터로서의 사용성도 괜찮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모니터로 활용을 하시던 아니면은 뭐 이쪽에서 영상을 소비를 하시던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아주 고품질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 다만 뭐 게임과 같이 좀 프레임 레이트가 높은 컨텐츠를 소비를 하시는 경우에는 상위 모델로 가셔야만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응답 속도가 중요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위 모델로 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A1도 괜찮더라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만한 게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볼 때 어떻게 보는 것이 훨씬 더 고퀄리티를 얻을 수 있느냐. 내가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이렇게 넷플릭스를 들어가서 보는 것 아니면은 LG 텔레비전의 웹 OS에서 지원하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웹OS를 통해서 들어가서 봤을 때의 화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HDMI로 연결한 상태에서 한번 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DMI로 연결한 상태에서 넷플릭스를 볼 때는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화려한 화면, HDR이 제대로 재현되는 화면을 보시기 위해서는 텔레비전에서 네이티브로 제공하는 넷플릭스를 사용하셔가지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고품질로 보시는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그냥 모니터로 연결해서 HDMI로 보시는 거는요, 그냥 PC 모니터 용도로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웹OS도 괜찮은 편이에요. 반응 속도도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고, 보시는 것처럼 넷플릭스 지원하고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도 지원을 하고요,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왓챠도 지원을 하고요, 디즈니 플러스도 기본 리모컨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넷플릭스, 프라임 비디오, 디즈니 플러스, 왓챠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본은 다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엔트리급 디스플레이라고 하더라도, 엔트리급 TV라 하더라도 기본은 다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웹OS를 활용해서 보시면은 네이티브로 더 좋은 화질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영상 소비하실 때는 그렇게 보시고, PC 모니터 대용으로도 얼마든지 활용을 하실 수 있다. 지금까지 올레드 48A1 ENA 올레드 TV 디스플레이 중에서 가장 엔트리급 모델의 화질은 도대체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는가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화질 괜찮죠?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화질에 있어서는 화질이 떨어지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가 결론이 되겠습니다.